주식 비중을 줄여야 될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얘기만 무성하지 자금이 막 쏟아져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곧 들어올 거죠. 예. 전혀 이번 거는 전혀 다른 거죠. 이거는 시스템과 플랫폼의 전환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장기적이고 굉장히 파워풀한 네네. 그런 변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칭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간절히 기다리는 코너죠. 지금 한 6개월을 되돌아보면 이 코너를 잘 따라오신 분의 인생과 이 코너를 따라오지 않으신 분의 인생이 지금 25년도에 극단적으로 갈렸다. 돈 잘 버는 경제학자, 돈 잘 버는 경제교수. 자, 월간 서준식 시즌1 마지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서준식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의 몰빵한 경제학자 네. 서준식입니다. 네, 이렇게 시즌1을 화려하게 마무리해 주셔가지고 수익률로 화려하게 장식하셨어요. 뭐 그냥 우리가 이 코너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네. 그런 것들이 요즘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그렇죠. 그런 거고, 이제 학생들과 함께 책자를 발간하면서 그 지도 교수의 포트폴리오 네.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어떻게 저는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게 이번에 또 나옵니다. 방영될 쯤이면 네. 그게 이제 마무리가 돼서 우리 경제학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게시 자료실에 그게 게시가 될 그렇게 예정이고, 링크도 아마 걸어주실 거죠? 네, 그럼요. 네네. 네. 만약에 그 작년도에 그 책 보고 그거 열심히 그냥 카피하신 분은 올해 진짜 떼부자 됐다, 그죠? 떼보자.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저도 이제 그 학생들 만든 자료 보니까 제가 제 그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 이제 학생들한테 넘겨주면 네.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이번에 분석한 거는 올해 5월 1일까지 분석을 한 거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제가 이걸 처음 공개를 했을 때가 언제였나 하면 2020년 12월이에요. 그래서 2020년 12월부터 5월 1일까지 올해 그까지를 분석을 했던데, 코스피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한 2% 배당을 준 걸로 계산을 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네. 마이너스 약간 10%까지는 안 되고 네, 마이너스 한 6, 7% 정도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제 수익은 몇 프로로 계산이 됐나 하면 88%로 네네. 그렇게 계산이 됐더라고요. 예. 그런데 매년 이렇게 하면 막 대박을 터뜨린 때는 없어요. 뭐 2020년부터 2021년 그때까지 주가가 오르면서 그때 한 35%,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7%, 네. 그 다음에 한 6%, 그 다음에 뭐 26%, 그리고 작년 5월 1일부터 올해 5월 1일까지는 27%,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쌓이고 복리로 쌓이니까 그 정도 수익이 나온 걸로 그렇게 계산되더라고요. 그 예. 책 발간된 이후 상황이 지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포트폴리오가 공격적 포트폴리오가 아니고 그렇죠. 굉장히 보수적이고 방어적이고 그냥 배당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깔아놨는데, 갑자기 5월달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폭등을 하면서 깜짝 놀랄 그 수익이 나고 있어요. 이후로 조금 계속 오르고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기에 얼굴에 조금 약간 빛이 좀 나고 계신 것 같은 느낌? 전혀 그렇지 아니, 않고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니요, 표현할 수 그렇게 없는 어떤 뭐가 이렇게 아우라가 뻥뻥 터지는 느낌? 이런 거를 좀 봤습니다. 네. 전혀 아니고요. 네. 우리 다 그냥 예상하고 있는 지금 일들이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 네. 사람들이 지금 막 의혹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올랐으니까 끝난 거 네. 아니야? 이제 드디어 이슈가 터지면 셀온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정말 거대한 변화. 그래서 네. 우리 서준식 교수님이 했던 얘기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이번 건과 관련해서 네.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법이 개정되면 이것은 한국 금융 역사에 있어서 외국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한 외국인 투자 자유화, 그리고 금융실명제 다음에 가장 큰 3대 사건이다. 3대 혁명이 될 것이다. 예. 세 번째. 그런데 앞에는 좀 잠깐, 첫 번째가 1970년대에 그 박정희 정권 때에 대기업들한테 무조건 상장해. 액면가로 무조건 상장해라고 그때 강제적으로 상장해. 그게 1차였고요. 예. 그 2차가 말씀하신 외국인한테 그 지분을 개방하고 네. IMF 이후에 그리고 벤처 정부 주도하에 그렇게 벤처나 IT 쪽으로 자본이 흘러가게 그렇게 주도한 그게 2차였고요. 네네. 예, 지금이 이제 상법 개정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활성화. 네네. 지금의 정책은 3차가 될 것이다. 예, 그리고 예. 이 3차를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많이 크게 없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체 역사에서 세 번째로 큰 자본의 유입이 지금부터 한 3년에서 5년에 걸쳐 네네. 그렇게 계속 유입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죠. 이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보시려면 IMF 이후에 한국 거래소 주가 차트 보시면 10년간의 차트 보시면 다 바로 나옵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은 IMF 때부터 시장 참여한 사람이 되게 유리해요. 느낌이 뭔가 딱 그때하고 비슷한 아주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IMF 때 이후의 시장 흐름과 그때 진짜 외국인들 진짜 밀물처럼 들어왔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요즘에 막 주변에서 막 동료들이 그러는 거예요. 동료 후배들이 수익 난 걸 보고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면 예. 아니 전혀 생각이 없는데 이러면 저 형 또 저런 거 보면 각방꿀 또 나온다. 이제 또 이제 곧 꼬꾸라질 거야. 그거를 한 일주일 전부터 우리 후배들이 얘기하다가 지금 입이 쏙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연일 랠리를 뽑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될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여전히 아주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주식들로 우리가 시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고 일부 교체 매매 정도 네네. 포트폴리오를 교체를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간 거는 조금 비중을 줄이고 아직도 사람의 관심이 네. 지금 얘기만 무성하지 자금이 막 쏟아져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곧 들어올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 사람들 관심이 적은 쪽에서 아직 들어오는 그런 쪽을 좀 관심을 가지면서 네. 그쪽으로 조금씩 포트를 조정하는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과거에 하도 이 박스 권장에서 뭔가 이벤트가 터지고 나면 주가가 하락하고 이러니까 모두가 다 팔아버리고 도망치고 막 이래버리니까 상법 개정이라는 것도 그 이슈가 발간이 되는 그 순간 이슈로서의 영향력이 끝난다 이 생각을 하는데 전혀 이번 거는 전혀 다른 건이죠. 이거는 시스템과 플랫폼의 전환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장기적이고 굉장히 파워풀한 네네. 그런 변화입니다. 근데 사실 좀 이 부분에서 놀라고 있는 거는 상법 개정만 되고 그다음에 상법 개정이 이제 자리를 완전히 잡으려면 판례가 하나 나와야 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적대적 M&A까지 한두 건 나오면 이게 완벽하게 상법 개정이 이제 한국에 자리 잡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배당소득 분리과세 얘기가 언급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거버넌스 문제 해결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병행하면서 가야지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네.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뭐 우처에는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게 이제 나온 거죠. 네네. 나왔고 이게 병행이 돼야지 이제 대주주가 어느 정도 실행을 할 수 있는 이제 소액주주를 위해서 오케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실행을 할 수 있는 어떤 구멍 네, 그런 걸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네. 동시에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 이야기를 사실 저희는 한 2년 전부터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그렇죠.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 중요하다. 이 열혈 구독자분들이 그래서 그런지 최근 정부에서 제안했던 국민 추천제 행정부 관료들을 뽑겠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금융감독원장에 우리 서준식 교수님은 국민 추천제 제가 올렸습니다. 올렸다고? 아 진짜로 자기가 올렸다고. 자기가 올려? 누가 올려? 댓글로 제가 서준식 교수님을 금융감독위원장으로 추천해서 올렸습니다. 라고 막 이렇게 글이 올라오고 저도 동의합니다. 막 이렇게 막 몇 편 나옵니다. 네. 교수님 몇 편. 제가 뭐 누굴 네. 감독할 사람으로 보이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우리 교수님을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봐서 좀 아는데 약간 그 번지수가 잘못돼서 금융감독원장은 아니고 네. 이 법 없이 사실 분이라 법을 약간 법알못이셔요. 그래서 법은 이 금감원은 법이잖아요. 법을 관장하는. 네. 그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사실 가장 정확한 위치는 한국거래소 이사장입니다. 한국거래소 이사장 가시면 한국 이 뭐랄까 이 상법 개정과 배당 소득세에 이어서 1번이 10년간에 했었던 그 일을 제가 장담하건데 3에서 5년 안에 끝낼 수 있는 진짜 한국판 진짜 완벽한 주주자본주의의 개막이 이루어지는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한국거래소에 대한 얘기를 네. 제가 조금 얘기하려고 준비를 좀 해오기는 했는데요. 지금 있잖아요. 지금 정부 밑에서 뭐 어떤 뭐 감독 원장이나 뭐 어떤 일을 맡아서 하잖아요. 아마 죽을 것 같아요.
아마 힘들어서? 그분한테 명복을 빕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엄청 힘들게 지금 앞으로 이번 정부에서는 일을 빡시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재밌었죠. 그 거래소 갔는데 과장 하나 붙잡고 저희한테 권한을 좀 주셔서 뭐 이렇게 불공정 거래를 단속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무슨 권한이요? 이래가지고 딱 보는 순간 이제 두 번 대답을 하는데 준비가 전혀 안 된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네. 상당히 그 송곳 질문이 들어가는 바람에 아마 네.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네, 저처럼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네. 절대 생각도 하지 않아야 되는. 그래서 제가 일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네. 그 거래소를 위해서 그래서 거래소에 대한 제 생각을 네네. 이렇게 제가 최근에 지금 바로 며칠 전에 아시아 경제 거기에 제가 칼럼을 쓰고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 칼럼이 어떤 제목으로 그 칼럼이 나왔나 하면 한국 거래소 가면을 벗어야 자본시장도 살아난다. 이런 제목하에 칼럼을 쓴 게 있거든요. 네네네. 지금 이제 상법 개정 추진되고 있고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도 추진되고 있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그 다음에 계속 이 자본 활성화, 주가 5천 뭐 이런 걸 위해서 이 정부가 뭘 할 것인가를 조금 예상을 해보는 거죠. 네네. 예상을 해보고 어떤 게 필요하냐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예전부터 주장했던 이 거래소를 다른 나라들처럼 민영화하자, 완전 민영화하자 예. 그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는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전 세계 웬만한 나라들의 거래소가 다 있잖아요. 예. 거래소 중에서 상장이 안 된 곳은 어떤 나라가 상장이 안 됐냐? 중국. 네. 중국은 그런데 홍콩은 상장이 돼 있고요. 그 본토는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안 돼 있는 데가 베트남 안 돼 있습니다. 공산국가네요. 그렇죠. 굉장히 정부 주도화, 정부가 이렇게 모든 그 힘을 그렇게 잡고 있는, 뭐 그런 권력을 잡고 있는 그런 쪽에서 거래소는 상장이 되지 않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상장이 돼 있고 그리고 유일하게 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수준의 나라 중에서 그 상장이 안 돼 있는 나라가 대만이에요. 근데 대만 같은 경우는 정부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아요. 예. 완전 민영화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면 그 이사회 구성된 거를 보면 정부 관련된 그 이사회 멤버가 한 명도 없어요. 예를 들자면 뭐 기획재정부에서 사람이 한 명 나와서 이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없다는 그런 거죠? 게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거의 뭐 상장된 거나 마찬가지의 그 수준의 그 민영화돼 있는 그런 거고 그게 이게 또 왜 중요하냐? 상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했는데 그러면 원래 모든 거래소들은 상장되어 있지 않았어요. 예. 자체 상장되어 있지 않았는데 언제 상장이 되기 시작했나 하면 2000년도 들어와서 예. 상장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상장한 곳이 어디 같아요? 미국 아니겠습니까? 나스닥이 2002년 네네. 그리고 뉴욕 거래소가 2006년도에 했어요. 조금 예. 늦어요. 몇 년 늦게 했어요. 네네. 근데 그보다 빨리 한 데가 먼저 유럽 암스테르담 거래소하고 프랑스하고 벨기에, 네네. 네덜란드 여기가 2000년도에 가장 먼저 상장을 해요. 예. 여기 그냥 같이 합병을 하면서 상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빨리 상장한 곳이 어디냐 하면 지금 금융 허브로 굉장히 부각된 두 나라가 있죠. 두 나라? 두 도시? 금융 쪽에 좀 낙후가 돼 있었지만은 예. 2000년 이 정도에 거의 동시에 상장을 어디서 했냐면 싱가포르하고 홍콩이 해요. 그리고 이 거래소를 상장한 이후에 싱가포르와 홍콩의 금융 허브의 위상이 엄청 급속도로 올라가죠. 네네. 지금 그래서 아시아권을 이렇게 휘젓고 있잖아요. 그렇죠. 홍콩 아니면 싱가포르에 금융 관련된 직종의 근무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하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하려고 했어요. 예. 우리나라도 2006년도에 우리 거래소 상장한다. 저들과 함께 경쟁 구도로 들어선다 했었는데 그게 2009년도, 2010년도 들어오면서 이게 무산돼 버려요. 네. 정권이 바뀌면서 그때 이제 무산이 됐고 그때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깊어지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는 거죠. 일본은 어떨 것 같아요? 일본. 저는 이번에 일본을 반면교에서 삼자. 일본이 2014년 이토 보고서 이후로 지금 따져보니까 4배 올랐더라 주가가.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죠. 네, 예. 이번에 이제 떨어지고는 있지만 4배까지 올랐다가 떨어지는 건데 몇 년 동안? 10년간. 10년간. 저 2014년부터니까. 거래소가 뭔가를 활동을 한 건 코로나 이후였어요. 일본이- 그러면서 급격하게 올랐어요 시장이. 그럴까요? 일본이 상장을 늦게 해요.
다른 나라들보다. 네. 우리나라들보다도 늦게 시작은 했는데 언제 하냐면 2013년도에 네. 오사카 거래소, 도쿄 거래소 합병하면서 합병법인이 상장을 해요. 2013년. 네. 10년 됐죠. 예, 예. 그 10년 동안의 노력이, 그러니까 거래소가 상장된다고 해서 이게 한꺼번에 파워풀하게 막 확 모든 게 바뀌고 이 얘기는 결코 아니죠. 하지만 그렇게 플랫폼이 바뀌어지고 민영화가 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자본시장 활성화가 그 거래소의 그 목표가 되는 순간부터는 제대로 된 그 목표가 되는 순간부터는 노력을 계속 하기 시작을 하고 그 효과는 꾸준히 이제 어떤 시점을 두고 시차를 두고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일본 그 니케이 225 차트 보시면은요, 2012, 13년에 8,000포인트를 찍습니다. 근데 지금 2013년도에 합병됐다 그랬잖아요. 그 즈음에 8,000을 찍고, 그 즈음에 8,000을 찍고 작년에 4만을 찍었어요. 일본도 굉장히 그 정부가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욕심이 강한 나라였는데 그때 그렇게 주가가 폭락하고 더 이상 이거 뭐 우지 그래서 거래소 합병과 상장 그걸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코로나 이후에 사실 PBR 1배 이하 뭐 퇴출시킨다는 거는 거래소가 주도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렇게 합병을 해놓고 상당한 기능을 거래소에 줘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 해서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시장 감시 기능을 가장 그 거래소에서 크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소의 힘을 굉장히 크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해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장 감시 기능은 거래소를 상장시키면서 시장 감시하고 감독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따로 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감독원한테, 그거는 아예 관한테 줘버리고 거래소는 거래소의 다른 플랫폼 역할만 충실하게 하자.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은 그 시장 감시 기능까지 다 통합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하는 굉장히 그 파워가 센 그런 조직이 됐고. 그러니까 민간 쪽한테 쉽게 얘기하면 검찰권까지 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효과는 그러니까 그런 딴의 조치? 그렇죠. 저는 그게 조금 놀랐어요. 거래소가 PBR 1배 이하는 퇴출시킬 거야. 어디서? 거래소에서? 신기하네.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막 주가가 막 미친 듯이 올랐어요. 그런 게 가능했고 이제 뭐 그런 효과가 나오는 거죠.